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문학도 참고문을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문식성, 언사기에서도 참고문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문법을 소개해드리겠는데, 문법은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에요. 뭐 문학도 오래된 학문이지만 엄청 오래된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문법을 마지막에 하게 된 이유가 너무 많은 책이 나왔어요. 게다가 이 문법이라고 하는 영역은 가장 큰 문제가 오래된 학문만큼이나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 딱 나서서 내 말이 맞아, 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아 라고 중재를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다원적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문법 교육의 가장 큰 현주소가 뭐냐면, 내부에서도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이 거의 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내부에서도 이게 조정 힘이 좀 약하다 보니까 네 말은 네 말이고 내 말은 내 말이야, 네 주장은 그렇지만 내 주장은 이래,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양립을 하거나 대립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 문법 강의를 하다 보면은 가장 힘든 게,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요, 내가 이 책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는 전혀 다른 걸 주장하거나 시험 문제에서는 전혀 다른 답을 써야 되는, 오히려 이 배운 대로 써가는 틀리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제 시험 자체에서 그런 문제가 한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좀 우리 선생님들 멘붕이 많이 오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책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제가 그 성격을 좀, 그 역사를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의 역사를 좀 얘기해 드리고, 그 책의 역사를 통해서 임용고사에서 이제 최근에 어떤 가지는 책들의 가치를 좀 얘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겠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문법은 제 생각에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그냥 개론서, 그러니까 학부생들이 이제 전체적인 통괄하는 어떤 개론서를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강론서, 그러니까 조금 전공서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별에 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공서적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수능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은 이 문법에서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전제는 제 생각에는 수능 기출 문제나 6월, 9월 모의고사 같은 수능 문제들을 활용한 어떤 문항 컨택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이제 언사기에서는 뭐 수능 얘기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수능은 실제로 문법에서는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학, 언사기, 그 다음에 문법 중에서 수능에 가장 가지는 접근성이 큰 과목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를 해줄 역사는,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예전에 그 서울국어연구소, 서울대 국어연구소에서 이제 우리나라 마지막 국정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수많은 학자분들이 왜 서울대 너희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마치 너희들이 말하는 게 진리인 것만큼 얘기하느냐, 이 나라는 뭐 서울대밖에 없느냐, 약간 이제 그런 반감을 엄청 샀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뭐 연세대학교라든지 뭐 고려대라든지 전국에 뭐 경북대라든지 전국에 이제 뭐 문법을 뭐 양산에 쓰는, 학자를 양산에 쓰는 대학이 서울대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서울대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문이 다원화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서 지금은 좀 많이 학자들이 양산이 돼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보수인데, 과거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분이 거의 뭐 지배적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영근 남기신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고영 교수님은 이제 서울대, 남기신 교수님은 연세대, 그래서 서울대와 연세대를 대표하는 두 학자가 모여서 책을 한 권 썼어요. 근데 이 책이 20년 넘게 베스트셀러였죠. 임용고사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학부 시절에 이 책 갖고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와서는 다시 이제 고영 교수님의 어떤 이제 제자인 회영 교수님, 그다음에 남 교수님의 제자인 뭐 윤 교수님, 그러니까 각각 이제 연세대와 서울대학교 후진을 같이 끼고 새로 나온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영 교수님의 이런 주장, 이런 내용들은 요즘의 학자분들에게는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영 이게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뇌피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나 이제 오래됐다는 거죠. 너무나 오래됐고, 고영 교수님이 그동안 이제 지배적으로 학문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 갔을 때는 상관없었지만, 지금은 고영 교수님이 뭐 임용에 거의 주관할 가능성도 없고 출제를 할 가능성 더더욱 없기 때문에, 사실 고영 교수님의 주장을, 어떤 관점을 따르는 책을 무조건 이제 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부에서도 아직도 이 책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도 이제 그 동문이시거나 고영 교수님과 관계 어떤 그런 가치 있는데, 대체적으로 고영 교수님의 주장을 우리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 책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책은 의문문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학자가 두 명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통사나 형태 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문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의문문도 없고, 게다가
국어사도 없고, 그러니까 국어사도 없고 음론도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일을 2번, 3번 해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뭐 학자의 관점을 보고 싶어서 이제 이걸 봐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제 생각에는 유형경 최영 교수님은 이미 이 책을 쓰시기 전에 자신들의 책이 또 나와 있어요. 제가 2부에서 할 얘기인데 차라리 유형경 교수님이나 최영경 교수님 책을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보는 것은 제 생각에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온 게 바로 이제 이 책이에요. 학교헌법과 문법교육입니다. 이 책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2명이서 다 해먹었어요. 2명이서 책에서 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 둘이서 뭐 의문어도 쓰고 다 쓰냐. 이 책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최초일 것 같아요. 이 책은 임준일 교수님 의미론, 뭐 이현 교수님, 이종 김종 교수님, 뭐 송창현 교수님, 뭐 통사론, 뭐 그래서 이용 교수님 뭐 의문론. 그러니까 의문, 형태, 통사, 의미, 담화, 이게 각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나온 책들은 대부분 그냥 뭐 형태, 통사가 다 썼다면 여기는 각 분야별로 최초죠. 그래서 이 책이 센세이션했던 것은 뭐냐면 우선 2007 개정을 주관하는 교수님들이 들어가 있었고, 또 2007년도 정도 왔을 때는 시험에 관여할 만한 능력도 있었고, 게다가 이제 그런 능력도 있는 데다가 각 분야별 교수가 모였었고, 그러니까 이 책이 상당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리고 게다가 책이 이쁘죠? 올해 또 나왔어요. 개정판이 나왔는데 13년 만에 나왔습니다. 13년 만에 개정판이 또 나왔네요. 근데 이 책은 이제 교수님들이 처음부터 학부생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깊이나 어떤 설명,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위치에서 봅시다. 지금 위치에서 모든 뭐 중세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각 분야별 어떤 전문가가 들어왔다는 장점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 공저자분들이에요. 이 공저자분들이 지금 시험에 관여할 수 있으실까가 의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책 기준은 저자입니다. 저자가 시험과 관련되어야 그것이 가치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 이전에 나온 책이 뭐냐면 표준 이제 국어 문법론 사이에, 이 책 사이에 나온 게 뭐냐면 저희 고려대학교 월인 출판사에 나왔던 학교문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이광 교수님이 2002년 이때쯤 출제를 들어가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홍대에 계셨을 때인데, 출제를 들어가셨을 때는 무조건 사실 출제자가 자기 서적, 자기 주장, 자기 논의, 아무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도 반영합니다. 100%.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출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쓴 책을 열심히 모았을 때 그것이 열리는가. 그러니까 뭐 문법을 기본적인 체계를 잡겠다, 문법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베이스를 깔겠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보기엔 좋아요. 학부에서도 무조건 이 책을 갖고 보시겠죠, 여기 교수님들은. 그렇지만 출제 가능성, 그러니까 출제에서 접근되는 가능성에서 아까 얘기했던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그러니까 학자가 좀 포커스를 맞춰 출제하는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로서는 적합하진 않다. 그래서 뭐 어떤 책이든 간에 기본적인 수양은 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 왜 이 책도 보려고 저 책도 보려고 하냐면은 그건 혹시라도 뭐 논의가 나올까봐 또는 어떤 학자의 관점이 나올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요소를 커버해 줄 만한 책은 아닙니다. 그냥 나 문법 완전 초짜야, 나 문법 공부 안 했어, 나 문법 하나도 몰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권으로 다 끝낼 수 있는,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보면 표준 국어 문법론보다는 나은데, 문제는 여기 있는 저자분들도 제 생각에 시험 관여율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표준국어 문법론을 중세 파트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표준국어, 이거는 아예 대놓고 고영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보통 이제 중세문법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거의 바이블처럼 쓰이는 책인데, 이 책도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고영 교수님, 이게 서울대 고영 교수님이에요. 이건 아예 대놓고 고영 교수님 딱 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 책도 이제 의문론 같은 건 아예 없고요. 게다가 이 책은 지금 트렌드에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누수가 심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서 가장 완벽한 자료집으로서의 역할은 있어요. 왜냐하면 자료를 이렇게 그 중세문헌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놓으셨기 때문에 중세문헌 자료, 그러니까 중세문헌의 사례들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에서도 아직까지도 이 책을 많이 씁니다. 근데 학자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쓰되 이 책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관점이나 이 책의 저자가 설명하는 방식을 지금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고영 교수님의 그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젊은 교수님들이 고영 교수님의 어떤 무조건적인 그 주장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은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제 생각엔 사례집으로서, 그 중세문헌 사례집으로서 여러분들이 뭐 원인석보를 대체 원문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사례집으로서의 활용도는 굉장히 좋은 책인데, 문제는 이걸 갖고 학습서로 썼다가는 누수가 생길 수 있다. 사실 고영 교수님이 그동안 많은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인데 그 영향의 부작용이 있었죠. 너무 이렇게 권력을 확 휘어잡으면, 그러니까 한 명이 너무 쫙 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대항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고영 교수님이 함께 몸담고 계셨던 서울대학교에는 이익석 교수님이라든지 권재희 교수님 같은 분들도 전혀 다른 관점의 논의를 펼쳐나가셨기 때문에 사실 고영 교수님의 한 분의 의견만을 따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학자들 중에서 뭐 고영 교수님 제자도 있겠지만은 권재희 교수님이나 또는 이제 이익석 교수님 같이 뭐 대표적인 게 양태죠. 이런 의향법이나 양태와 같은 그런 이야기는 고영 교수님이 아예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취재가 되는 이유는,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다양한 뿌리가 다원적인,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고영 교수님의 눈치만 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고영 교수님이 들어가 있는 책, 이런 책들은 요즘에 조금 반감이 좀 많이 사기도 합니다. 학자들 사이에. 그 책에서 이제 또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고영 교수님이 이제 그 같은 서울대 동문이지만은 이제 2세대 구봉관 교수님을 끼고 했어요. 구봉 교수님은 이제 고영 교수님 세대는 아니고요. 지금 현직 그 지금 현재 그 서울대학교 재직 중인 교수님이십니다. 요분은 지금 현재 충분히 시험을 주관자로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공영근 교수님은 뭐 영향력이 이제 지금 있을 가능성이 없는데, 구봉관 교수님은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제가 봤을 때 강하신 분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참여도 하셨고요. 그래서 구봉 교수님이 사실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교수님이신데, 이 책이 이제 그래서 한동안 이 책이 굉장히 시험과 관련이 있었죠.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우만론을 봐야 될 것 같이 얘기하는데, 이 책은 가장 큰 장점이 다른 그런 서적에 비해서 좀 학문적인 어떤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덧붙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논의나, 우리 책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식의 어떤 논의를 좀 해나가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책 역시나 누수가 심해요. 왜냐면 고영 교수님이니까. 그래서 이 책도 지금 이 책을 만약에 1년 동안에 뭐 보는 건 상관없는데, 의문론도 없고 중세도 없죠. 근데 이 책을 만약에 보는 분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책을 1년 동안에 이 책만 공부하겠다, 난 이 책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했다라고 했다가는 시험에서 한두 문제가 날아갈 수 있어요. 진짜예요. 이건 뭐 제가 경고도 아니고 그냥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서브 교재로서의 가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책을 메인 디시로 삼아서 공부했을 때 분명히 누수가 생길 수 있다. 특히나 뭐 서법 같은 부분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서법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영 교수님 건데 지금 학자들이 뭐 인정하지도 않고 양태로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말론이라는 책은 누수가 있는 책이다. 누수가 있다. 무슨 말이겠죠? 누수가 있는 책이다. 그래서 표준 중세 문법론이라든지 우만론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학자들의 관점에서 좀 누수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주장대로 썼다가 오히려 틀릴 수도 있다. 특히 우말론도 지금 많이 그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를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다음에 소개할 두 권은 세 권인데요. 최신 나온 책입니다. 세 권인데 먼저 좀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문법과 문법교육처럼 이 책도 각 분야별 전공자가 처자를 썼어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아까는 경북대 라인, 이쪽은 서울대 라인. 그래서 학벌이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놓고 본다면 사실 한문총의 영향력이 조금 더 세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뭐 제가 뭐 감히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영향력을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문법 영향력을 놓고 본다면,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새로 나왔는데, 이 책은 사실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각 분야별의 서울대 출신들 교수예요. 그러니까 대학은 이제 근무지는 다른데 출신은 다 서울대예요. 그래서 이 책이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전국 사범대학교 국어과에 이 책이 나오자마자 다 뿌려버렸어요. 무료로 뿌렸기 때문에 아마 보급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특히나 저는 주목할 만한 책이 바로 이 빨간 서적 2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표준국어 문법론이 사례 중심이라면 학습은 이걸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책은 지금 나와 있는 개론서 중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국어사에 대한 집중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교수님도 적고요. 국어사에 대한 유일한 접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보시면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 두 권의 책이 좀 오류가 좀 있어요. 오타라는 오류가 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수님과 이 책을 좀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많지는 않지만 일부 이제 좀 지금 원서를 좀 대비해 본 결과 잘못된 설명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책은 서울대학교 책들이 좀 그런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말론 책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 한문청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기초가 좀 부족하신 분들일수록 힘들어요. 기초를 쌓기 위해서 또는 기본을 쌓기 위해서 보시려고 한다면 제 생각에 학교문법과 문법교육 같은 책을 좀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좀 학문적인 좀 대립상이나 좀 그런 기본적인 학문의 가치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그 학자들의 어떤 그런 중재나 종합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약간 이제 뭔가 기초를 좀 쌓고 너 이건 알지?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생략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추론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좀 문제가 뭐냐면 조금 공부를 이제 문법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문법 공부를 좋아하고 문법을 좀 그동안에 좀 학부나 이런 데서 좀 공부해 오신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인데 만약에 진짜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문법을 싫어했고 대학교 때도 문법 공부 거의 안 했고 수강 신청 안 했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어떤 임용 소적에서 문법 기본 쌓기 위한 목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어려울 수 있다. 굉장히 생략이 많이 되어 있다. 행간에 생략이 되어 있어서 스키마로 그걸 추론해서 읽어야 된다. 이런 책이 이제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책 한 권만 소개해드리고 이제 일부를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 책. 자, 가장 마지막에 나온 책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 책. 어딨냐? 가장 마지막에 나온 책.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 책. 이게 작년에 나왔거든요. 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지금 중세가 없어요. 중세가 없기 때문에 중세는 뭐 이런 서적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 생각에는 이런 서적으로 학습을 하고 사례가 필요하면은 사례를 좀 이걸로 더 보강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뭐 강독 이런 건 제가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강독반, 뭐 강독 자료 이것까지 막 하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표중세하고 한문총 2권 정도로 우선은 좀 기본을 쌓으면 국어사 말하는 거예요. 좋지 않겠는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이 지금 현행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뭐 추천했는데 이 책은 뭐 제가 뭐 특별히 뭐 스폰 받는 거 없습니다. 이 책은 제가 봤을 때 현행 나온 책 중에서 가장 잘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 한문총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왜 좋은가 봤더니 여기 나오는 저자분들은 이제 제가 보니까 서울대가 아닙니다. 스카이입니다. 스카이. 그러니까 서울대를만 중심을 했던 한문총과 다르게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대, 연대, 고대 이 세 대학교가 모두 모였어요. 그래서 좀 공식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스카이가 모여서 책을 썼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학문적으로 좀 중재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이 그리고 이 책이 엄청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별 전공자가 들어간 건 당연하고요. 이제 뭐 한두 명이 뭐 다 쓰는 것은 용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전공 분야별로 뭐 의문어도 들어가고 형태로도 다 들어간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학교문법과 문법교육이 갖고 있었던 체계는 이제는 거의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 책은 학교문법과 문법교육보다는 훨씬 더 학문적인 어떤 논의라든지 어떤 그런 가치를 설명하고 있고요. 우선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많이 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책이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이 책은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지금의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꼭 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말이죠. 그래서 뭐 작년에도 사실 구봉근 교수님이 이제 이거 지금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우말론도 구봉관, 한문총도 구봉관, 여기도 구봉관 교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구봉 교수님이 활동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이 가장 큰 장점은 스카이가 뭐였고 가장 제 생각에는 특히나 요즘에 탐구나 여러분이 탐구적인 거 그러니까 탐구적인 문제라든지 논의적인 거 잘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누수가 생긴 거 있잖아요. 우말론에서 누수 생긴 거, 뭐 예를 들어서 중세문법에서 뭐 누수 생긴 거, 뭐 표국문에서 누수 생긴 거, 그 누수 있잖아요. 누수. 그러니까 뭔가 학자들이 지금은 그걸 인정 안 해. 고영규 교수님의 그런 생각을 무조건 따르지 않아. 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론서로서는 지금 현재 나온 책 중에서 가장 최신성이 있고 스카이가 모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껍다는 거죠. 아마 보시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거 사람도 때려잡게 생겼어요. 그래서 되게 근데 저는 이런 책이 좋다고 봐요. 왜냐면 설명이 디테일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책은 두꺼워야 됩니다. 책이 얇으면 설명이 그만큼 되게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례도 그렇고 설명 좋은데 게다가 이제 뭐 우말론에서 강조하는 이런 덧붙임 같은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말론이나 뭐 한문총이 갖고 있을 좀 아킬레스건을 좀 짐작하시고 약간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 책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책이 재밌는 게 뭐냐면 국어 교육을 이제 전공하는 사람들은 한국어 표준법인데 또 외국어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어를 이제 공부하는 한국어 교육과정 또 책이 또 있어요.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작정을 하고 우리 표준이야 뭐 이렇게 좀 작정을 하고 나온 책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제가 개론서를 좀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보는 책은 우말론 맞죠? 그다음에 뭐 표중세 이런 거 많이 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한문총이나 또는 뭐 한국어 표준문법 같은 책들 좀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적인 공부에서 좀 보완을 하고 싶다. 좀 심도를 좀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 개인적으로 한문총이나 한국어 표준문법을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말론이라는 책이 사실은 이제 좋은 책인 건 확실한데 우말론을 너무 믿고 따르기에는 지금 시험이 조금 다원적으로 주최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우말론 공부를 해놓고 지금 임용고사 문제들을 이제 해설을 하고 들여다보면은 우말론과는 완전 배치되는데 라는 내용도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말론에만 있는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어찌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말론에만 나와. 대표적인 게 뭐 객관형 형용사, 뭐 중앙형 형용사 이런 건 우말론에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말론에만 나와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자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저자가 아니라 저기 출제자가 누구의 어떤 관점을 따르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어찌됐든 기본적으로는 서울대 그리고 스카이 우리나라 이제 학문을 이끌어가는 뭐 주축이라고 얘기할게요. 좀 저는 솔직히 그걸 좀 뭐 이렇게 좋아하게 보진 않지만은 하여튼간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험이 주관되는 어떤 과정에서 참고를 안 할 수가 없는 체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문법 쪽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뭐 한국어 표준법이 참 전 괜찮은 것 같고요. 중세 쪽을 이제 공부하겠다라고 한다면 한문총 2권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표중세도 거기서 같이 서브로 가면은 뭐 2권 정도 커버한다고 한다면 제 생각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다음번에는 2부에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학자, 그러니까 출제자, 그러니까 출제자가 뭐 스카이만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좀 반복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연결되는 그런 개론서 강은 아니라 강론서, 전공서. 물론 논문은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2부에서는 출제 가능한 교수님들의 또는 출제했던 교수님들의 어떤 서적들과 시험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그 서적의 스토리라인 역사를 문법 서적의 역사를 좀 얘기해 드렸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책들의 가치를 좀 얘기해 드렸습니다. 탐구적인 부분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 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교수님께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탐구를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사실은 뭐 김광 교수님께서 20년 전에도 넘게 얘기하셨지만은 그 20년 동안에도 아직도 탐구가 정립이 어렵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탐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따라서 탐구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사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키마가 좀 완충이 되었을 때, 스키마가 충족되었을 때 탐구라는 것이 가능하다. 1년 동안에 스키마 채우는 공부하지 마시고 어느 시기까지 딱 데드라인을 정해놔서 충분한 학습을 어떤 책을 보시든 간에 우말론이든 한문총이든 한국어 표준법이든 간에 어떤 책을 보시든 간에 그 서적을 통해서 뭐 6개월 뭐 아니면 7월 8월까지 딱 데드라인 정해놓고 충분히 노트도 하시고 숙지를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단 한 달이라도 반드시 단 한 달, 두 달, 석 달이라도 그 내용을 반추하면서 저자들이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 왜 사례들을 이런 원리로 풀어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꼭 한번 역학적으로 생각하실 것을 정말 권합니다. 진짜예요. 6문항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5문항, 4문항 맞췄다고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거의 문법 쪽은 완벽히 가까운 그런 점수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문법 서적 소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